타인한테 너무 잘 보이려고 하다 보니까 다 맞추는 경우가 많으세요. 사실은 이제 관계라는 거는 친밀감 위주로 중심이 돼야 되는데 모든 것들 다 눈치를 보는 거죠. 뭐 이렇게 작은 선택부터 표정 하나, 말투 하나,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떻게 보이는지 자기 검열로 가기 때문에 만났을 때도 사실 되게 불편하고 만나고 와서도 일하고 온 듯한 느낌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와서는 막상 진이 다 빠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내가 남한테 어떻게 보이는가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거든요.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제 이런 것들을 막 계속 이제 만나기 전부터 생각을 한다든지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신경 안 쓰는 부분들 있잖아요. 내 표정이 이 사람한테 어떻게 보이는지 아니면 가까이 이렇게 다가갔을 때 나한테 뭔가 냄새가 나지 않을까? 심한 경우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사람이 약간 찡그렸는데 그거는 나한테 다른 어떤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이런 것들을 집에 와서 계속 자기 반출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비난하면서 근데 거기서 말하는 대부분은 사실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 사실을 믿는 거죠. 갔다 와서는 그렇게 되니까 잘 보려고 하면 할수록 이제 되게 어렵게 되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좀 예전에 이랬던 것 같아요. 약간 머리를 못 감으면 절대 못 나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까봐 네. 불안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아요. 그거는 약간 이제 보통 범죄에 속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좀 우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데 그걸 좀 넘어서서 일상에서 불편감을 줄 정도로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중심이 남인 거예요. 우리가 아예 신경을 남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자아의 중심이 내가 있는 게 아니라 남이 날 어떻게 바라볼까? 나를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을까? 그게 중심에 와 있기 때문에 생활의 대부분을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선택을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내가 잘 보여야 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게 뭐 어떤 선생님이든 아니면 위 상사든 아니면 뭐 나에게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 한다면 더 그게 불안이 극도로 심해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 기분의 업다운을 굉장히 큰 폭으로 반복을 해서 그게 일상생활에 굉장히 지장을 준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들었을 땐 잘 이해가 안 갈 수 있잖아요. 뭘 저렇게까지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사실 다른 사람은 남한테 관심이 없는데 약간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분들이 사실 남한테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는 생존의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냥 단순히 남한테 뭔가 잘 보이고 눈치를 보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분들의 어떤 발달 과정에서 뭔가 나로서 뭔가 존재했을 때 사랑받을 수 있다라는 경험을 잘 못 해본 경우가 많아요. 어린 시절에. 그게 뭐 어떤 방임이 됐든 명백한 학대가 됐든 아니면 크게 애착의 손상이 아니더라도 그냥 나랑 부모님이랑 기질이 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나는 되게 F 성향인데 어머니는 왕T야. 그러면은 나는 되게 공감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머니는 그걸 다 솔루션 위주로 만약 얘기를 한다 치면 그런 어린 시절을 계속 보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몸에서 이제 장착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별로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이게 몸에 장착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의식적인 생각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의 어떤 표정 하나, 말투 하나 이런 것들을 다 신경 쓰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굉장히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버림받기 싫은 어떤 그런 생존 욕구가 이제 들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이 다시 되풀이 되는 경험을 하기가 싫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절하게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남한테 맞추고 남의 눈치를 살피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그렇게 심하게 타인의 눈치를 보고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이거를 딱 뭐하다 이렇게 규정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되게 심플하게 제가 알려드리면 이런 분들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사실 말을 하라고 하면은 잘 못할 수 있거든요. 작은 선택 하나하나도 하는 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첫 번째가 내가 모든 것들이 다 타인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나 그리고 뭔가 사람을 대할 때 이 관계를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타인한테 맞추고 있지 않나?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점검해 볼 거는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왔을 때 너무 과도하게 그런 외모나 아니면 내 모든 내적인 부분을 너무 신경 쓰느라 거기다 에너지 소모를 너무 많이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아까 이제 앞에도 얘기했지만 돌아왔을 때 내가 뭘 잘못했지 이 사람한테 뭐 내가 실수한 거 없나 이렇게 좀 자기 검열에 많이 빠지신다면 좀 그 항목들 중심으로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일단 안정화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내가 과도하게 이렇게 눈치를 보고 너무 맞춘다 치면 아마 살펴보시면 몸에서 압도되는 그런 불안이 되게 심할 거예요. 호흡이 잘 안 된다던가 아니면 너무 이렇게 사람을 만났을 때 긴장을 하느라 어깨나 이제 목 주변 이런 데 되게 아플 수 있거든요. 몸에서 긴장을 많이 하고 있으면 머리가 안 돌아가거든요. 이성이 마비가 돼요. 말을 뭔가 하려고 해도 대화가 안 들리는 거예요. 대화가 안 들리니까 더 자기를 이렇게 신경 쓰게 되고 압도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호흡 편안하게 바꿔주시고 발바닥 감각을 느끼는 그라운딩이라든지 좀 이렇게 목이 긴장됐나 이렇게 좀 살펴주면서 신체를 좀 편안히 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성이 좀 돌아오잖아요. 마비됐던 게 풀리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패턴을. 내가 반복되는 자극을 받고 있고 그 자극을 받으면 몸에서 어떤 반응이 올라오고, 그리고 주로 내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지? 예를 들어서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나는 굉장히 무가치한 사람이야. 이렇게까지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만이 갖고 있는 자기가 자신을 바라보는 부정적인 신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이렇게 적어보시는 거,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거. 그리고 이게 현재의 어떤 자극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과거의 어딘가의 어떤 부분이 지금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몸에서 올라오는구나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관계를 좀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관계 안에서 받은 상처는 새로운 관계로 사실은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게 뭐 꼭 상담이 아니더라도 내가 좋은 친구 관계, 그러니까 좀 내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 있잖아요. 내가 이럴 때 좀 너무 자극을 많이 받고 눈치를 사실 나는 너무 많이 본다, 이런 것들을 좀 말할 수 있는 관계, 그런 경험을 관계에서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3단계를 좀 반복하시다 보면은 내가 너무 과도하게 타인한테 맞춰주고 눈치를 볼 필요가 없구나. 이거는 내 기억의 어떤 안 좋은 부분이 압도돼서 내가 정작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점점 알아가시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심이 타인 중심으로 갔던 것들이 나로 이제 돌아오는 거죠. 이제 그게 사실 자존감을 높이는 거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